환경 유형 분류하기 실습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먼저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추천드리는 게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선정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지 충분히 논의 후 정합니다. 여긴 학교 있으니까 학교 환경?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길이니까 길로 하고 여기는 공원? 공원으로 보이니까 공원으로. 네. 그런 다음에 결정 후 몇 개의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는 하나, 둘, 셋. 3개. 분류가 완성된 카드의 기준을 설명해 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는 학교, 여기는 길, 여기는 공원. 네. 그런 다음에 카드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길이 있고 다니기 편해 보여요. 여기는 잘 봐야지 알겠지만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딱 봐도 학교죠. 학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고 여기는 공원. 네. 그렇게 그런 다음에 카드를 뒤집어서 어떤 환경 유형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공원 환경이 맞았고요. 이거는 교육 환경. 교육 환경. 네. 교육 환경.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마지막은 길은 가로 환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된 후 실습지에 각 팀에서 정한 분류 기준을 작성하고 분류된 카드 한 세트를 골라 특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환경 표현하기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놓습니다. 저희는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표현하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환경 분류하기와 연계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먼저 저희는 분류가 완성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아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교육은 교육, 가로는 가로, 그리고 공원 환경은 공원끼리 이렇게 분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환경에 대해서 느낌점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제가 볼 땐 여기는 굉장히 공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걸어다니기 편해 보여요. 여기는 알록달록한 색깔 때문에 되게 공부하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각자 한 카드를 골라 그 카드의 특성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거를 골라서 설명을 하고요. 여기는 저는 이걸 골라서. 네. 이런 식으로 특성을 설명한 다음에 선택한 환경 카드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저는 공원 환경 카드였고 보면은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공원 같아요. 저는 교육 환경이고요. 교육 환경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공부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된 후 실습지에 가장 기억나는 환경 유형을 작성하고 1번에서 고른 환경에서 느낀점을 표현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환경 선호 정하기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A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원 환경, 문화 환경, 그리고 예술 환경에서 총 5개를 선정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5장을 미리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에서 이 2개를 하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린이들한테는 일단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초등 저학년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책 아니면 어떤 게 좋을까요? 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장을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카드를 무작위로 흩트려서 책상 위에 올려줍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게끔 이런 식으로 흩트려 줍니다. 네, 여기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고르게 합니다. 저는 이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걸 고를래요. 네, 이렇게 카드를 고른 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뽑았는데요. 이 카드는 알록달록하고 나무 숲에서 이런 신기한 게 보여서 정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도서관이나 내 집에 공간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 A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실습 B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환경 카드를 우선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1, 2, 3, 4, 5, 5순위까지 한번. 바깥 환경이면 이게 네. 좋을 것 같고요. 실내 환경이면 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할까요? 좋은 1, 것 2, 3, 네. 4, 5. 1, 2, 3, 4, 5. 이렇게. 네. 이렇게 자신이 선호하는 환경을 순서대로 나열한 후 어떤 기준으로 선호도를 결정했는지 설명하도록 합니다. 일단 5개 중에 여기가 제일 깔끔하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기도 하기 때문에 친숙해서 먼저 1위를 해봤고요. 선정을 해봤고요. 이거는 한 번쯤 가보고 싶어서 했고, 이거는 신기해서 했고, 이거는 예뻐서, 네, 미세먼지가 없어 보여서 4위. 근데 한국에서는 많이 못 본 그런 환경이라서 이것 또한 한국에서 많이 못 본 환경 같아서 5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든 실습이 마무리가 된 후 실습지에 자신이 뽑은 환경 유형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환경 유형을 적혀 있습니다. 그 환경 카드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작성하도록 하고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공공 디자인 영역 논의하기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카드 속에 있는 길, 건축물, 시설물, 제품, 가구, 안내표지, 사인, 그래픽, 조형물, 조경 등은 공공 디자인임을 이해시킵니다. 아까 우리가 공공 디자인이 뭔지 배웠잖아.
이런 게 다 공공 디자인이래. 음. 이런 것도 건물에 있는 이런 그래픽도 여기도. 네. 다시 돌아와서 환경카드가 가지고 있는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설물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시켜줍니다. 이런 게 다 시설물인데 공공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 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 표지 사인도 공공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대문 구청이라고 안내해주고 있는 이 표지판도 공공 디자인입니다. 여기 경찰서에 그려진 그래픽 또한 공공 디자인입니다. 네. 자, 이러한 공공 디자인이 환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서로 공유하도록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알리고 또 여기 지나가던 차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리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공공 디자인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실습이 마무리가 된 후 실습지의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하고 실습에서 다른 카드 중 가장 기억나는 해당 카드와 공공 디자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 디자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공공 디자인 기능 논의하기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공공 디자인 기능이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고학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특정 환경에 어떤 공공 디자인 기능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위치가 좀 낮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친절한, 편리성,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환경카드 같은 경우에는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꽃들이. 네. 그런 다음에 충분히 논의한 후 특정 환경의 공공 디자인 기능을 설명해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버튼 위치가 낮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있는 게 품격 있어 보입니다. 조화롭고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실습이 마무리가 된 후 실습지에 각자 공공 디자인 기능이 무엇인지 작성하고 실습에서 사용했던 카드 중 가장 기억나는 환경에 어떤 공공 디자인 기능이 있었는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 디자인 기능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공공 디자인과 조형성에 대한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공공 디자인과 조형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고학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 환경에 어떤 조형성이 잘 나타나는지 논의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닷가 앞에 있는 이거랑 이것도
이거는 뭐죠? 지하철역에 있는 벽화. 이건 어디 있는 거지? 도시조형. 도시조형. 네. 그렇게 충분히 논의한 후 조형성에 대해서 느낀 점을 공유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 앞에 있는 조형물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이 굉장히 현실성 있어 보여요. 해변 앞에서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거는 지하철역 벽화인데요. 여기 여행 가면은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실습이 마무리가 된 후 실습지에 각자 공공 디자인 조형성이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실습에서 사용했던 카드 중 가장 기억나는 환경에 어떤 공공 디자인 조형성이 있었는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공공 디자인 조형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공공 디자인과 정보성에 관한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합니다.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그런 다음에 특정 환경에 필요한 정보 혹은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 관찰해 봅니다. 잘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충분히 논의한 후 환경 카드에 필요한 정보 혹은 안내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숫자 5가 여기는 게이트 5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출구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습이 마무리가 된 후 실습지의 공공 디자인과 정보성이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선정된 환경 카드 중 한 개를 골라 어떤 정보성이 있었는지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로 일상에서 봤던 정보성을 통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네, 공공 디자인과 삼지체론 실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명에서 5명의 인원으로 모둠을 구성한 다음에 공공 디자인과 삼지체론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별로 적절한 수의 환경 카드를 미리 선정해줍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 저학년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환경 카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는 학교구나. 그런 다음에 어떠한 사회 구성원에게 가장 좋은 환경인지 논의해 봅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사회 구성원, 삼지체론이 있었고 어떤 구성원에게 사회 구성이 가장 좋은 환경일까? 이거는 모두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모두에게? 근데 시각 장애가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자세히 보면은 휠체어 안내도 되어 있네요. 충분히 논의한 후 어떤 사회 구성원에게 이러한 환경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거는 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에게도 편리할 것 같고 또 시각장애 또는 화지장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 사회 구성원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사회 구성원에게 가장 불편한 환경인지 논의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회 구성원에게는 이게 좀 길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턱도 있어갖고 하지장애 음. 있으신 분들도 돌아다니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논의한 후 어떤 사회 구성원에게 이러한 환경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방금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 턱을 지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사인을 못 보니까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공 디자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도로라서 누구나 다니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실습이 마무리가 된 후 실습지에 각자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일상에서 어떤 환경이 이런 사회 구성원에게 좋을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상에서 어떤 환경이 이런 사회 구성원에게 불편할지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